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서울 분양에서 이모저모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단지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에서 그 또 1타 브랜드 건설사가 분양을 한다면 이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초 청약 경쟁률이 한 자릿수였습니다. 7.3대 1을 찍었죠. 요즘 서울 공급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죠. 공급이 제로라는 얘기. 대신 대기 수요는 거의 댐에 가득 들어찬 만수위. 굳이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도 그냥 물이 댐을 넘어가 버릴 기세. 그 정도로 서울에서 분양이라는 말이 들리는 아파트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겨우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건 정말 흥행참패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바로 하나포레나 미아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여기 분양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청약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죠. 근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분양가를 쏘았는데 이게 그냥 완전 불발탄. 아니 분양가를 뽑아도 어떻게 이렇게 전혀 동의가 되지 않게 뽑았는지 몰라요. 80제곱 10억이 넘어갑니다. 84제곱도 아니야. 그냥 딸랑 80이야. 그런데 10억이 넘는다는 건 정말 동의할 수 없는 분양가죠. 아니 동의하고 말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집이라는 게 대출을 낄 수 있어야 처음부터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건데 대출이라는 바퀴가 없어. 그러니 분양대금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자금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청약자들이 외면을 하는 겁니다. 시공사도 이걸 심각하게 고려했어야 했는데요. 분양 당시 부동산 쪽에 워낙에 많은 유동성, 현금 흐름이 있다는 걸 너무 과신했죠. 이게 금리 수준이 올라가니까 자연 돈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금리는 일종의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높이 떠 있을수록, 그리고 오래 떠 있을수록 자금이라는 저수지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 돈이 흘러 다른 곳으로 우회할 수 있는 길목이 막혀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돈의 흔적을 쫓아서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 해도 이제 그 몸값이 귀해져서 물 쓰듯 돈을 쓸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죠. 이자가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누가 뺨따기를 맞아가면서 돈을 빌려오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부동산 쪽에서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니 과연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려고 불나방처럼 대들었던 수요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 80제곱은 고사하고 84제곱에서 11억이 넘어버리는 아파트를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입지가 상급지도 아니야. 미아 쪽은 어느 정도 상승폭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냥 여기서 저기까지 스캔을 해보면 딱 답이 나오는 데 아닙니까? 아무리 서울 신축이라는 계급장을 달아도 다음에 진급이 안 돼. 그 정도로 지금 상황에선 서울 아파트 구축도 빠지는 상황에서 미아 쪽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은 분명하죠. 물론 결국에는 전방위적으로 서울은 이런 보릿고개를 한번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오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시기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무리하게 이렇게 분양가를 막무가내로 던진 곳을 사려고 하다간 자금 면에서 거의 파산을 하게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아무리 하나포레나 미아에서 미계약분을 떨어내려 해도 이게 쌓인 눈처럼 털리나요? 이번에도 무순위 집중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139세대가 무순위로 출연,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왜냐? 중도금 대출이 되는 39, 53, 59제곱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얘네들이 자취를 싹 감춰버렸죠. 생짜 중도금 대출 안 되는 80, 84제곱만 나왔습니다. 물량만 82세대. 아마도 이 물량들은 거의 떨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 호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니 호구가 되고 싶어도 주담대 금리가 7% 선까지 올라가는 마당에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아도 부담스러운데 기본적으로 대출도 안 되는 평형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마도 계속해서 청약홈에 등장 무순위 집중 공지란 지정석을 만들어 놔야 할 정도로 당분간 떨어내기 힘든 물량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이렇게 서울 분양에서도 참패에 가까운 분양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죠. 그 정도로 공급이 말라가고 있는데 엄연히 공급이라고 나오는 애들이 신기루 손에 잡힐 듯 해도 전혀 잡아서도 안 되고 잡히지도 않는 유령 같은 물량들이라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건 서울에서 분양을 하려는 여타의 단지들에게 분명한 반면교사 역할을 확실하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대출 가능한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게다가 상급지도 아닌 곳이 이런 식으로 억지스럽게 분양가를 밀고 들어가게 되면 분양이 폭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간파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무순위를 내다가 결국 유례없는 할인 분양까지 들어간 곳이 있죠. 바로 깐타빌 스윗밸리스. 이번에도 무순위가 33대가 나왔었는데요. 여기도 분양가를 마구 쏘아댔죠. 결국에 미분양 196가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털어냈어요. 분양가가 9억을 훌쩍 넘어갔었죠. 정말 나홀로 아파트 단지 치고는 분양가를 세게 흔들었었는데요. 근데 계속해서 무순위로 미계약 물량을 털어내려 했지만 감당이 불감당, 결국 가격을 낮춰서 내놨습니다. 모든 평형이 중도금 대출 저지선 아래로 내려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17일이 마감이었는데 경쟁률이 그래도 꽤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최종적인 계약 성사율이 높을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서울에서 나오는 분양 물량들이 1군 건설사나 중견 건설사나 분양가 0점 조준이 잘못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최근 부동산 상황이 예전처럼 서울의 신축 분양이라는 매력만 보고 불나방처럼 대기 수요가 몰려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양을 했다간 본전도 못 찾겠다는 위기감이 점차로 확대가 될 겁니다. 일단 인플레 상황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지금 의제에서 엉덩이를 뗐다 붙였다를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 금리와 똑같은 1.75%, 연말까지 3%대까지 이르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근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올렸다간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가 급격하게 치솟게 되고 부동산 대란이 올 만큼의 대출금리 충격을 불러올 겁니다.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물가의 압박을 가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전체 경기가 주저앉을 수 있기도 합니다. 고금리 시대가 오면 어떤 분야건 거래가 활발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한국은행이 만지작거리는 고금리 카드도 절대적으로 공급에 선순환이 없는 상황에선 괜시리 그마저 살아있는 경기의 밑불까지 꺼버릴 수 있는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머리가 터질 정도로 아플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고가를 경신하던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은행의 빅스텝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자칫 극단으로 갈 뻔했던 기준금리 인상은 잦아든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무순위라고 특히 서울에서의 신축이라고 뛰어들었다간 지금같이 고금리 상황에서 특히 앞으로 금리 상황이 어디로 튈지 모를 시점에서 잘못하다간 본인 자금력이 고갈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같은 상황에선 절대로 가성비 떨어지는 무순위는 쳐다보지 마시고 무조건 공공택지비 분양가 상한제 가격표가 붙은 아파트들 위주로 청약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할인 분양까지 등장하는 서울의 분양이 자칫 폭망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수요자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분양가를 제시할 때 그 분양은 흥행 완판을 넘어서 흥행 기록을 다시 쓰게 될 겁니다. 어느 때보다 상생의 분위기가 더욱 필요한 시점, 청약자라면 절대로 무리한 묻지마 청약은 하지 말고 정말 가성비 좋은 쪽으로 도전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도전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